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충분히 긴축적이었는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종료 기대감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화는 상승을 하고 미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국내 증시에도 하락의 빌미가 됐는데요. 코스닥은 1% 이상 하락하면서 800선이 다시 무너졌고 코스닥의 약세 속에서 어제 코스닥에 입성한 새내 기주들은 약진을 보였죠.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 4개의 업체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반도체 장비 업체 메가터치, 바이오 업체 큐로셀, 우주산업 관련 업체 컨텍,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 BI 매트릭스입니다. 그중 큐로셀이 어제 상승에 이어 오늘 상한가로 4종목 중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하락 마감했던 컨텍이 15%대 상승 마감하면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긴축 종료 기대감이 우려로 바뀐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 종목 모두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점이 돋보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SK하이닉스 내년 10조 승부수입니다. SK하이닉스가 내년 설비 투자로 올해보다 약 50%가 증가한 10조 원가량을 집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HBM 등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함일 텐데요. 오늘 약세장 속에서 반도체주의 온기가 더욱 강했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의 내년 10조 설비 투자 소식에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등 HBM 관련주를 중심으로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면서 탄력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공매도 금지 후폭풍 롤러코스터 2차 전지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틀간 쇼 커버링 등으로 해소된 공매도 물량이 전체 5에서 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공매도 잔량 1위였던 포스코 퓨처엠은 공매도 잔량이 6일 감소 후 7일에는 소폭 늘어나면서 2.4%에 감소하는 데 그쳤고요. 코스닥 공매도 잔량 1위였던 에코프로비엠도 0.55%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LNF는 오히려 공매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2차 전지주의 하락의 골은 더 깊어졌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에코프로는 70만 원 선이 다시 무너지면서 지난 월요일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 퓨처엠, LNF, 포스코홀딩스 등 2차 전지주 대부분이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의 폭이 깊어지는 2차 전지주, 반등의 본격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경계감을 가지고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2차 전지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하나마이크론과 주성엔지니어링,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SK하이닉스 내년 10조 승부수입니다.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설비 투자로 올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약 10조 원을 집행을 한다고 알려졌죠.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선제 대응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런 설비 투자의 효과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좀 돋보일 수 있을지 PB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설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HBM 쪽으로 집중하는 중입니다. SK그룹 내에서도 자금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적에서도 보면은 조금 돌아서기 시작한 것은 맞기 때문에 더 큰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HBM은 D램을 수직적으로 쌓은 제품으로 이를 위한 기술인 실리콘 관통 전극 TSV라고 하는 기술과 공정 투자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HBM3까지는 전략 맡긴 게 사실이고 이 차세대로 HBM3E라고 하는 제품은 어제 기사로는 단독 밴드로 간다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바라는 그림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1위인 하이닉스로서 지금은 설비 투자로 향후 AI 수요의 좀 증대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부각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DDR5라든지 LPDDR5 등의 생산 설비에도 자금을 투입하면서 개선되는 D램 업황에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행보를 볼 때 내년에 반도체 소부장 업계에서 어떤 분야들의 성장세를 특히 좀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부장님? 오늘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들에서 명확히 지금 나타났고요. SK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설비 투자를 대략 10조 정도 이제 편성할 계획인데 네. 원래 기존 계획이 한 6조, 7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 계획보만큼 내년도 원래 편성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서 선수금 좀 받은 것 같고요. 그거 네. 가지고선 추가 3, 4조 추가하니까 한 10조 정도 편성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또 HBM 설비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DDR5라든가 그 LP DDR5 쪽도 설비를 좀 늘리면서 그렇게 되면은 HBM 관련 그 장비주랑 그리고 이제 DDR5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성장성이 좋은데 아마도 그 투자 집중은 좀 HBM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늘 관련 종목들 한미반도체라든가 네. 하나마이크론 그런 종목들이 가장 강세였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업황 개선 기대감에 전방 업황의 투자 확대 훈풍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주 가운데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스탑 사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에 이창원 부장께서 스탑을 주셨고 나머지는 지금 다 굿사인이 켜졌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8일에 신고가 기록했고 오늘 5%대 강세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부장님께서 먼저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좀 스탑 사인 켜주셨을까요? 이거 리포트를 좀 보니까 그 증권사 지금 그 목표가가 대략 32,000원에서 34,000원 정도 3개 정도 나와 있어서 네. 어느 정도 단기 목표 달성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보통 반도체 쪽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타이트하게 좀 잡는 편인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실적 기준으로 PER이 23배고 내년도에 11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장비주가 10배에서 15배 요 사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적정 주가 정도 선에서는 투자를 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버슈팅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어쨌든 증권사 목표가를 돌파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비중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의견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보다도 만약에 대략 28,000원 이하 정도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11선 정도거든요. 그 이하에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이라서 그래서 네. 당분간 이게 바로 이대로 치고 가기보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게 하면서 박스권 들어가지 않나. 오늘 대략 34,000원 돌파를 계속 시도하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도 선에서 비중 축소 의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넘어섰다가 이제 한 2시 반 정도 좀 넘어서나 싶었는데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단기 목표를 좀 도달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강석훈 PB께서는 지금 굿사인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장기적으로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캐펙스 확대에 따라서 역할은 당연히 부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자체의 업황이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D램 제품들의 OSAT 업체라고 하죠. 이 외주 물량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외형 성장의 진심인 이 하나마이크론이 여기서 수혜를 상당수 가져갈 것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SK 하이닉스 쪽에 물량을 대부분 이 하나마이크론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라고 하는 것은 커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이야기는 엔비디아가 끌어주고 SK 하이닉스 훈풍까지 지금 더해졌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설비 투자 중에서 이제 상당액을 HBM의 설비 기술에 투자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런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서 하나마이크론의 수주 물량이라던가 외형 성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PB님? 변화도 있겠지만 HB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DRAM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로 쌓아서 패키징하는 OSAT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마이크론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SK 하이닉스 쪽의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 밸류로만 보면 많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한미 반도체도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뭐 반도체도 이전에 뭐 PER 7배 정도들에서는 많이 샀지만은 지금 20배 되는 종목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네. 점은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증권사들의 목표가에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부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뭐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잡는 관점으로 전략을 좀 짜 주시는 걸까요? 근데 이제 힘이 강하니까 여기서 원샷으로 다 매도하기보다 이제 네.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대략 이제 보니까 지지 라인이 한 26,000원 라인, 26,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이고요. 보통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이제 종목들은 한 1년치 정도 실적 좀 당겨서 밸류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현재 구간이 한 11배 정도 구간이라고 하면은 뭐 10배 밑으로 뭐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10배 넘어가서 좀 11배, 12배 가게 되면 거기서는 좀 비중 조절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뭐 힘이 좋기 때문에 뭐 전량 매도보다도 그냥 비중 조절 잘 하시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을 했다가 이제 저항이 받는 그 지지가에서 다시 한번 좀 물량을 늘려보는 방법으로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11월 들어서 어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어제 밀렸던 것을 오늘 다시 다 복구를 했는데 두 분 다 고사인 주셨거든요. 강석권 PB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이 회사 역시 뭐 디램 미세화 공정에서 수혜를 입을 기업이기 때문에 고란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뭐 최우선 장비라고 할 수 있는 하이 K 캡 공정 장비 안에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수요가 확인되고 업황이 회복될수록 실적 회복 또한 빠르게 확인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뭐 해외 고객상 신규 수요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업사이드는 위로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메모리와 태양광 내에서의 성장 동력도 확인되면서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고란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네. 이창원 부장님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만의 기술 강점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전방업체 이제 투자 확대된다고 하면 낙수 효과를 이제 기대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나 주성 엔지니어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실적은 3분기 실적 뭐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 한 7에서 10% 정도 상회를 했고 일단 중국 쪽 메모리 고객 쪽의 수주가 좀 올라온 게 확인이 됐고요. 그 태양광 쪽도 이 동사가 하고 있는데 태양광 쪽이 이제 매출이 같이 발생하면서 그쪽 좀 손실이 좀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지만은 뭐 4분기 때도 뭐 수준 좀 확대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소모성 제품들 파츠성에서도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다른 거랑 달리 봐야 될 게 이게 그 오스템 자산운용 최기욱 대표가 동사의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 당시에 이거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가 자산을 보니까 대략 지금 주가면은 한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다른 반도체 조정받을 때 동사가 조정을 잘 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반도체랑 비교해서 주가 예측하기가 좀 까다로운 거고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좀 달리 보시겠고요. 증권사 타겟 PR이 한 20배 정도 좀 주고서 목표가를 잡아서 지금보다는 좀 더 위에 있긴 한데 저기 20배 주는 게 과연 맞느냐는 좀 그건 좀 의문은 좀 있어서 일단 보고 높은 밸류는 좀 감안하시고 일단 다른 종목보다 유독 좀 강했다는 것은 좀 착안하셔서 보시겠고요. 동사가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그 SK 하이닉스 디램 그 미세 공정 전환에 따라서 수혜가 되는데 요게 이제 그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기술이 좀 그 적용이 되거든요. 네. 요게 동사가 좀 그 ALD 핵심 장비 기술. 쪽으로 네.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타 종목보다 강했다라고 하셨고 최근에는 32,000원대를 좀 잘 지켜가는 모습인데 지금 뭐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비비님? 예, 그 방금 말씀 너무 잘 주셨듯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다만 역시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총이 뭐 1조 5천억 원인데 현재 분기에 100억도 못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만 보면 뭐 연간 1,500억 원 좀 벌어줘야 되는데 조 단위 시총을 그래야 합리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현재 PER은 30배 넘게 받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충분히 경계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스토리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 따라서 뭐 기관의 주목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스템 자산운용 쪽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탄력성이라고 하는 점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43,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차 전지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쇼 커버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슈가 많았는데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량이 지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월화에 이제 이틀간 2차 전지주의 급등락의 원인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고 앞으로 좀 수급 흐름에서 어떤 변화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부장님? 공매도 쇼커버링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네. 그러니까 그 쇼커버링을 예상해서 단기성 자금이 일단 들어왔다 보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난 이제 10월달 한 달 내내 빠진 거를 그 나스닥은 2주 정도 해서 회복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조정을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 이틀 만에 이제 한 번에 올라온 것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 금지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이제 공매도의 잔고가 줄어들지 않은 거는 공매도가 이제 일단은 관성이라는 게 일단 하던 것들이 진행되고 그게 멈추고 나서 그다음에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이 진행됐던 것들이 이제 점차 줄어들고 오늘과 어제부터 드디어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종목별로 공매도가 이제 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급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좀 쇼커버링이 이제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3분기 어닝 쇼크 이후로 지금 4분기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좀 하향이 많이 됐고 일부 양 코스모 신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양극재 종목들이 올해 이제 매출은 다 성장하는데 영업이익단에서 이제 역성장으로 컨센서스가 바뀐 상황이라서 네. 그런 흐름을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가 에코프로 네. BM이 코스닥 지수랑 거의 같기 때문에 41선 뚫어놓고선 지금 21선까지 다시 이제 조정 받은 그 정도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포스코 DX라든가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상장 이슈가 이제 17일 또 있고요. 또 매월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11월 10일까지의 이제 수출 데이터 2차 전지 뭐 양극재라든가 동박, 분리막 등의 그런 수출 데이터도 확인돼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은 그러니까 급등락이 심하긴 하지만 급등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있는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매도 효과를 논할 게 아니라 그냥 급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또 제자리로 찾아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이제 최근 2차 전지 섹터에는 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뭐 주요 외신은 연일 전기차 시장에 대한 뭐 경기 우려, 뭐 판매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보내고 있고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HSBC에서 매도 보고서를 내면서 머스크가 리스크다라는 이런 여파로 또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앞으로 좀 어떤 소식이 2차 전지 섹터의 본격적인 반전의 신호다라고 볼 수 있을지 PB님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예, 그 HSBC 뭐 보고서가 매도 의견을 내고 이제 목표 주가는 뭐 146달러로 제시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안 좋은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됐죠. 목표가를 뭐 낮게 잡으면서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들도 안 좋게 흘러갔는데요. 다만 테슬라에 대한 보고서 의견인데 이제 한국의 2차 전지가 좀 너무나 과도하게 오늘 밀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반등 신호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뭐 실적 회복과 메탈 가격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 구조상 사급을 좀 하다 보니까 뭐 메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회복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사두었던 이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양극재 판가를 올려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1년 영업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은 반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양호해도 뭐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본격적인 신호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 메탈 가격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이제 깜짝 급등이 나왔다가 그 영향은 아니었지만 또 지금은 다시 조금 흔들리고 있는 2차 전지주 가운데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저희가 이제 매도의 기술에 올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다 고사인 들어왔어요. 이제는 정말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처엠부터 볼 텐데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9% 밀렸는데 강석훈 PB께서는 어떤 부분을 포스코 퓨처엠 좀 좋게 보세요? 예, 일단 뭐 3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주가는 떨어졌죠. 뭐 이와 함께 뭐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뉴스도 나왔고 정책적으로 좀 이슈가 쏟아지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안에서 뭐 라인 화성 쪽 사업은 사실은 좀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뭐 양극재 사업 쪽에서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죠. 메탈 가격의 하락은 뭐 한동안 이어질 것이고 뭐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점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가 하나둘 나오면서 뭐 포트폴리오 다각화라고 말을 하게 되죠. 향후 여러 수요를 좀 충족해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메탈 가격 하락세가 좀 진정되면서 수요 회복과 함께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 실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장세를 감안해서 2년 후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서 대략 40만 원대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합리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창원 부장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지난 월요일에 그 상한가를 쳤던 상승분을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코스피 공매도 잔량 1위였던 포스코 퓨처엠에 기대를 했던 것만큼 지금 수급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김 부장님? 뭐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해서 쇼커버링은 바로 나왔다고 보시면 좀 어렵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주식 물림에 버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도 지금 버티기 들어간 거고요. 내년 6월까지 이자 내면서라도 이제 버티겠다 이렇게 지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부터 이제 장기전 싸움이라고 그렇게 보시겠고, 그리고 이제 4거래 연속 하락을 하면서 지금 저 차트를 보셔도 정확히 갭을 메꿨습니다. 지금 그 상승 갭을 오늘까지 딱 메꾸고서 이제 그 흐름이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주가는 뭐 저점 구간이라 볼 수 있겠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100조가 넘어가고, 그리고 양극재 개파가 2030년도에 10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 가능성이 있다 높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가장 높은 양극재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구간이면 충분히 뭐 매수 관점에서는 의견 드리겠고요. 전기차 수요 둔화는 일시적인 거에 좀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UAW 파업으로 인해서 OEM 기업들이 이제 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파업 기간에 얘기했다는 거죠. 파업 기간 동안은 당연히 좋게 얘기할 수가 없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구간인데 중국 배터리는 광물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많이 떨어졌지만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그 이제 장기 계약 때문에 아직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서 네.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년 1분기에 배터리가 충분히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그때 신차 출시를 하게 되면은 많이 더 팔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원래 4분기에 신차를 출시했던 것들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내년 1분기로 미뤄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수요는 소비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완성차가 만드는 겁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신차를 내놓으면서 그때 판매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배터리 가격이 좀 더 1분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신차를 출시하게 되면은 다시 수요는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해서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공매도 사이드에서는 그럼 버티기에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지난 7월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 뭐 장중 최고가 대비해서는 50%고 또 뭐 고점 그 종가 대비해서는 뭐 30% 이상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제 온전히 좀 버티면서 기다려야 하는 건지 뭐 그 홀딩에 대한 의견은 가격적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부장님? 뭐 지금은 저는 뭐 계속 분할 매수 은쪽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재 기업도 퓨처뿐만 아니라 네.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기대했던 이제 실적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기 이전에 고점은 뭐 쇼스퀴즈도 있겠지만은 그 포스코 퓨처 기준으로 해서는 5만 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실적 예상치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그 이후가 이제 오버슈팅이라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거보다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실적 흐름 봤을 때는 올해 이제 컨센서스 하향 조정된 것보다 약간 언더에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공매도 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처럼 추세적으로 하락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포지션 자체가 그 선물 매도라든가 주식 선물 매도 이 정도에서만 지금 하방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은 잡혔다고 보시겠고요. 이 갭을 다 메꿨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천천히 분할 매수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모아가야 하는 구간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지난 월요일에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8일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좀 사는가 싶더니 막판에는 어쨌든 이제 매도가 찍히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창원 부장께서는 에코프로비엠 지금 상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퓨처엠이랑 똑같이 생겼고요. 오늘도 딱 갭 메꾼 자리고 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는 이제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이기 때문에 그 코스닥 지수랑 거의 상관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아까도 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10월 내내 빠졌던 것만큼 한 번에 딱 회복이 됐고 그거만큼의 차익이 나오면서 이제 갭을 메꾸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지수 자체는 지금 11선과 21선 간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지금 에코프로 BM도 지금 11선과 21선에 오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코스닥 쪽에서 추세 전환을 하는 시도를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보유 주변이 7% 정도가 이게 역대 최저치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많을 때가 한 14%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은 채워야 될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주가는 이제 바로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실적 부진과 뭐 내년도 좀 약간 슬로우다운 한 부분이 반영이 됐지만은 네. 적어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동사가 이제 40만 톤, 2027년도에 캐파 71만 톤의 그런 고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주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석훈 PB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코스닥에서 또 공매도 1위 종목이죠.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량 지금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그 공매도 투자자들이 어쨌든 버티게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PB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외국인이 지금 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보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단기적 외인 수급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8일에 들어온 것은 일단 이제 프로그램 매매로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원칙상 룸을 걸어놓고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일 안에 10% 정도 빠지면은 얼마 매수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외인들은 뭐 롱으로 가져가는 포지션은 아니다 보니까 그 자체로는 뭐 숏인데 최근에 들어온 일부는 뭐 해지용으로 당긴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계속 팔다가 조금 담았다고 이게 뭐 수급이 확 바뀌는 것은 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기로 가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는 게 좀 크다라고 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7월 장중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밀려 있고 골드만삭스 매도 의견 나오고 국내 증권사도 목표가 줄 하향하면서 지금 이제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홀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면서 좀 나아가야 할지 견뎌야 하는 그 포인트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부장님?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부진한 것들은 이게 좀 일부 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견뎌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2025년도 이후에 이제 실적 성장, 그 고성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12만짜리 나왔던데 거기가 지금 공매도 포지션 1년 이상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실적 컨셉 하향에 대하여서 지금 주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반영된 것이고요. 양극재 기업 중에서 지금 가장 출하량이 견조한 게 지금 에코프로 BM입니다. 그 SK온과 삼성 SDI 출하가 좀 괜찮기 때문에 네. 그게 잘 버티고 있고 2027년까지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71만 톤이고 여기에 이제 LFP라든가 하이만가 이런 이제 볼륨이라든가 엔트리 쪽 하나도 지금 포함되지 않아서 이런 그 캐파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2027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성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매도가 금지되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나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아까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4,400억을 샀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50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하니까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이 수급이 더 강하게 굉장히 빠르게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이제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내년 6월까지 어쨌든 저는 이제 반등장을 보고 있고요.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시장에 바닥이 잡힌 이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갈 줄 알았던 외국인이 오히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 시장의 바닥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좀 늘어나는 그 숫자를 보고 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오늘 하나마이크론과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또 에코프로 BM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모멘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팜젠사이언스가 9% 강세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한국에서도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마이코플라즈마 치료 성분인 아지트로마이신 시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5%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시간에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한국엔컴퍼니도 3%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화천기계도 살펴보겠습니다.
93억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을 장 막판에 공시하면서 이 소식 전해지자 3% 빨간불 켜내면서 4,270원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의료업체인 윙스푸드 9.9%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또 오늘 3% 상승했던 CM플러스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DB금융스펙 10호도 9% 강세 보이면서 2,78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모두투어 리츠가 3% 가깝게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어가 종속회사인 모두투어 리츠 주식 330만 주를 처분한다라고 장 마감 후 공시하면서 이 소식 전해지자 현재 3% 가깝게 하락하면서 6,280원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큰 하락세를 보였던 대유 에이텍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스텔스 물질 이슈로 3거래 연속 빨간불을 켜냈던 화승코퍼레이션 시간에서는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3% 넘게 밀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CCS가 4.5% 하락하고 있습니다. 3,44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광진실업도 4% 넘게 빠지면서 3,57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율촌 역시 2% 약세 보이면서 2,55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노무민 파트너 에스코넥, 이창환 부장, 동화기업, 강석훈 PB, FNF 가지고 오셨는데요. 노무민 파트너 에스코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주주분들의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라이징 포인트 어떤 것들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우디 합작 법인 논의와 그리고 올해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우디와의 이제 합작법인 논의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이제 에스코넥은 이제 휴대폰 부품과 이제 1차 전지 제조업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삼성 SDI 납품 관련된 이력으로 인해서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상승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사우디 투자 유치 및 이제 합작법인 설립이라는 이제 모멘텀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해당 종목에 있는 회사가 이달 말에 이제 사우디로 가서 이제 투자 유치와 합작법인을 예정됨에 따라서 사우디 관련된 산업단지에 참여하여서 지금 현재 이제 재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적자 실적을 작년에 흑자로 전환하였고 올해는 그 실적을 바탕으로 더욱더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그에 따라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흘러내리지는 않았고 하방을 좀 다지면서 박스권에 있다가 천천히 좀 올라가는 모양새였던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은 지금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2023년 이제 3월 상승한 이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1,500원에서 지금 2,200원 사이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승하는 그런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달 말에 이제 해당 모멘텀까지가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목표가는 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번 달 말까지라고 하셨으면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이네요. 네, 이달 말까지 정도면 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830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동화기업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들어볼까요? 동사 이제 2025년까지 전액 그 생산 능력을 연 15만 톤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미국 그 테네시주에 그 8만 6천 톤 캐파를 지금 증설 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동사 이제 IRA법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일단 됩니다. 그 일본인 업체들은 그 전액 기업 별로 없는 상황이고 중국 기업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동사에 이제 그 국내 기업들 거를 전액을 쓸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동사가 이제 워낙 이제 고객사 물량이 최근에 이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삼성 SDI 쪽으로 치우친 물량들이 지금 SK온과 그 삼성 그 LG 엔솔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저희가 좀 알아야 될 스토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영캐파 이제 15만 톤 캐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8만 6천 톤 캐파를 이제 그 테네시주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SK온과 엔솔의 그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전에 거의 삼성 SDI 쪽으로 납품하다가 이게 엔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고객 다매람의 측면도 있고 15만 톤 캡하면은 대략 매출이 한 1조 9천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면은 이제 2025년도부터는 동사 실적 급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전액 시장 같은 경우가 그 양극재와 더불어서 ROIC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했을 때 회수 자금이 좀 빠른 편이고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재 기업들이 많이 발달했지만은 전액 쪽이 거의 이제 전무하기 때문에 그 IRA법의 수혜가 이제 중국 업체들 못 들어가고 일본 업체도 전액 쪽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액 기업들 뭐 엔캠이라든가 덕산 그 테코피라든가 이제 동아기업 이런 기업들도 2025년부터는 실적 성장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동사가 워낙 이제 특허 기술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예전에는 이제 양극 제품 그 하이니켈 양극 제품만 아니라 그 LFP용에 관련된 그 전액도 좀 개발 중에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동사 이제 그 자회사 그 동아 그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경우도 상장이 예전에는 2025년에서 2026년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회사 측에서 2026년도 이후로 상장 계획을 잡기 때문에 자회사 상장에 대한 노이즈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고객 다변화에다가 지금 투자 회수도 빠르고 이제 캐파도 뭐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까지 실적 증대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전략은 얼마까지 좀 보고 계세요? 올해는 좀 적자 전환 예상이 되고요. 내년부터 흑자 전환 크게 되기 때문에 일단 2025년도 추정 EPS가 그 4,190원이라서 이전에 그 2022년도 받았던 PER이 26배거든요. 그래서 한 25배 정도 적응하게 되면은 38,800원 정도 나와서 목표가 83,000원 드리겠고요. 딱 전고점 라인 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FNF 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지금 추워지는 계절에 또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포인트로 보세요? 예, 첫 번째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업, 즉 엔터로 진출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FNF가 원래는 의류 쪽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엔터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저가 매수의 기회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FNF는 뭐 잘 알다시피 MLB라든지 뭐 디스커버리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올해는 뭐 내수 실적도 좋지 않고 위안화의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예상만큼 기대를 많이 받던 중국 쪽에서도 소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는 지금 PER 7배에서 8배 정도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이제 두베티카라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수프라라는 브랜드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출점하게 되면서 매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MLB 매장도 출점을 이어가면서 연초 매장 목표를 1,100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 가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사업인 엔터로 진출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제 이어가는 중에 이 엔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SBS를 통해서 초대형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유니버스 티켓을 이제 공동 제작하고 있고요. 문화 콘텐츠 기업인 빅토리 콘텐츠 지분을 50.77%가량 갖고 있고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완벽한 가족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곧 방영할 계획입니다. 의류 패션 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 엔터 사업을 함께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향후 FNF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NF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FNF는 예전부터 뭐 실적도 탄탄하고 중국 쪽으로도 호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엔터까지. 자, 그럼 FNF 지금 밸류도 매력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가격 어디까지 볼까요? 예, 1차 목표가 15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둔화된 성장률과 실적을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ER 7배에서 8배가량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과도하게 낮아진 점이 이제 점과 이제 의류 시장이 내년 회복세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10배를 산정해서 반영하게 되면 PER 10배를 반영해서 이제 산정하게 되면 대략 15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매수가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83,000원으로 손절 라인 마이너스 10%를 잡고 과도한 하락은 조금 최근에는 경계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손절가 83,000원,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 노민 파트너 에스코넥 이창환 부장의 동화기업, 강석훈 PB의 FNF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N센터 부장,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생산하는 업체로 오늘 7% 상승하며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4위는 화천기계입니다. 93억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을 장 막판에 공시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어서 3위 확인해 볼까요? 네. 3위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7,000달러를 돌파하며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전자결제 사업을 하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에도 훈풍이 불어오면서 5거래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5% 상승률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집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2위 확인해 볼까요? 2위는 보령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에 도전한다는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 2% 상승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거래량 3위 기록하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7%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위 확인해 볼까요? 1위는 팜젠 사이언스입니다.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한국에서도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치료 성분을 판매하고 있는 팜젠 사이언스가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정규장에서 5%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위 보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중국에서 급증한 폐렴균의 국내 확산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1월부터 우상향하고 있는데 오늘도 정규장에서 2%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주목할 모멘텀과 주가 전망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수가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니까 그 밖에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제외한 테마주의 흐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위더스 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간 내에서도 폐렴과 관련된 수혜주 찾기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팜젠 사이언스와 이제 보령이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망자가 안타깝게 이제 발생하였다는 소식에 오늘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향후 이제 환자들이 증가하는 속도에 따라서 관련주의 흐름도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혹여나 지수가 이제 조정받는 시장이 이제 들어선다라면은 관련주를 리스트업 하셔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폐렴 관련주 모멘텀에 또 실적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는 보령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위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로 비트코인 상승세에 주목받으면서 5거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현재 2.7%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가파른 상승 시점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였는데 최근에 이제 차지인이라는 회사와 이제 전기차 STO 사업까지 이제 하면서 모멘텀을 두 개를 보유하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가상화폐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현물 ETF에 대한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인데 아직 해당 부분이 기대감일 뿐이지 승인되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면은 역시 비트코인 역시도 거기에 따른 이제 악재가 이제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생각하셔서 이제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아이폰 15의 중국 수요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등 판매량 호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 관련 이제 아이패드향 이제 매출까지도 더해진다는 소식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실적이 지금 이제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2024년, 2025년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잘 나올 일이 남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마지막 남은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바닥을 탄탄히 여겨준다면은 장기 투자로 하실 경우에는 해당 종목 계속적으로 추세 보면서 이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저점 구간이다라는 평가하셨습니다. 이어서 GKL도 보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어서 주가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7%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회복의 방향성은 좀 확인한 만큼 오히려 조정 시 좀 기회로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네, GKL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값보다 못 미쳤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가 살아나는 그런 시점에 발맞춰서 역시 GKL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도 지금 오늘 물론 이제 하락을 하였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해당 부분이 저점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그 실적 자체가 잘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부양책 역시도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노훈민 와우넷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 하락세입니다. 상해지수 0.4% 소폭 하락, 선전도 0.5% 약세 보였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현재 1.7%로 17,214선 지나갑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에이펙 연례 정상회의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보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0.07%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경고로 오늘 세계 증시는 들썩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외파적인 발언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건 다행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선언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분기보다 낮아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미국의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13일이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한미반도체 또 공시가 나왔는데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출은 310억 원, 영업이익은 29억 원으로 잠시 전에 발표가 됐으니까 투자자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용 보시면서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